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DS3 크로스백 출시 행사에 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실 목소리가 약간 업됐죠. 제가 정말 DS 좋아하거든요. 특히 DS3는 제가 DS3 레이싱 사려고 진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정말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DS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조금 전 너무 아쉬운데 사실 PSA 그룹에서 DS는 또 프리미엄 브랜드거든요. 여기가 또 그냥 브랜드가 아니라 푸조, 시트로엥 중에서도 거기에 하나 위에 있는 상위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DS3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진짜 작은 차거든요. 그런데 각종 상위 차에, 그러니까 더 큰 차에나 들어가는 고급 사양, 그리고 더 큰 차에 들어가는 안전 편의 사양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차죠.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수도 있고 제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전 정말 작은 차를 좋아하거든요. 작고 잘 달리는 애들, 힘은 떨어져도 날쌔게 달리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차를 좋아하는데 DS가 딱 그런 차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런 작은 차에는 편의 장비나 뭐 안전 사양이 많이 빠지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옵션이 없어도 잘만 달리면 정말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왕 탈 차인데 안전 장비도 들어가고 편의 장비도 들어가고 실내가 고급스러우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굳이 크고 고급스러운 차가 아니라 정말 작고 세련되고 예쁘고 그런데 또 고급스럽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적당한 차입니다. 이런 취향이 정말 드물지만 사실 많진 않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몹시 신나 있죠. 사실 요즘 디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해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진다는 게 몇 가지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정말 단정하고 심플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정말 괴랄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는 추세고 약간 디자인들이 막 차만 넣으면 저거 어디에 후면이네, 저거 어디에 있는 무슨 램프를 갖다가 심었네. 사실 디자인들이 다 약간 비슷비슷해지고 약간씩 카피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프랑스 차는 정말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디자인을 잘 뽑아내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죠. 보시면 헤드램프도 그냥 일자로 가지 않죠? 물론 이게 뭐 푸조나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어차피 같은 계열사니까요. 그래서 헤드램프나 그릴 같은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을 많이 살려놨고 이런데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나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그냥 격자에서 이렇게 하나 정도 포인트로 사실 이거 크기도 다 다르거든요. 요거를 살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디자인이 멋스러워지죠. 모르겠어요.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DS 로고에서 이 S 같은 거를 요 주간주행 등에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에 지금 이 보닛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서 약간 통통한 느낌을 주죠. 통통하고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주는 이 전반적인 차체 크기와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에는 지금 이 앞쪽에 보시면 15개의 LED가 들어가 있고요. 요게 그 DS의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입니다. 그것들을 구현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윈드실드 위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작동시키는 데 역할을 합니다. 얘가 보고 상황 파악을 해서 얘네들이 적정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첨단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 너무 좋아하나?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사실 그 보도자료 상에서는 이렇게 다가가면 이렇게 업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키가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폴딩 이거 지금 되게 고급차에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옆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럴 때 뭔가 약간 좀 비싼 차에 들어가는 기술인 것 같은데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DS는 고급차니까요.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에는 또 포인트가 여기 지금 이게 샤크핀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왜 여기 이렇게 안테나 있는 것도 샤크핀 안테나라고 하잖아요. 그 형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B필러가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아쉬운 점은 그래서 뒷면에 창문이 좀 작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 맞습니다. 이 뒤에 지붕이 약간 이게 해치백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누워 있어요. 그죠? C필러도 좀 누워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좋은 거는 해치백 치고는 뒤에 C필러가 누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겠죠. 여기 윗부분에 공간을 쓸 수가 없어서 해치백 치고는 요만큼 공간을 잃는 성향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면 트렁크 윗공간이 좀 좁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안으로 좀 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스트백이나 세단 같은, 세단하고 약간 세단까지는 아니지만 패스트백 느낌의 그런 트렁크 공간이 나와요. 짠! 여기 리어에 보시면 리어 램프, 지금 방향지시등 이게 이렇게 스크롤 되죠? 네, 이런 리어 램프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얘가 약간 납작한 느낌이거든요. 사실 이 차체가 보시면 좀 옆면도 그렇고 후면도 그렇고 차체가 좀 낮은 느낌이 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낮은 느낌을 살리면서 여기 이렇게 강 포인트로 한 줄만 딱 들어가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가 좀 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좀 더 날렵하면서도 좀 더 역동적인 그런 차의 느낌이 나죠. 사실 작고 SUV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지금 보시면 머플러 저 오른쪽에 하나 작게 있는데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멋을 내거나 하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딱히 멋을 낸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정직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특이하게 제가 여기 막 이런 데서 많이 찾아봤는데 버튼이 이런 데 없고 이 아래쪽에 있어요. 네. 트렁크 열리고 전동 같지만 전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교체하기 좋은 휴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진짜 이걸 기준으로 공간이 여기가 되게 경사가 급하잖아요. 급하기 때문에 여기 딱히 뭐가 올리기에 좀 애매해요. 경사가 급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공간은 좀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요 대신에 이 안쪽으로 좀 깊습니다. 이 안까지 좀 깊이 들어가요. 제 팔 하나는 충분히 넘고요. 그러니까 보통 해치백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좁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다른 해치백에 비해서 좀 넓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로 높은 물건보다는 안으로 깊은 네, 그런 물건을 싣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대4 네, 폴딩 가능한 시트입니다. 요건 이따가 실내 설명할 때 접어 보여드릴게요. 닫는 것도 그냥 닫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요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장식이네요. 네, 요거는 그냥 장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여기에 이거 제가 옛날부터 느낀 건데 프랑스 특징 중에 하나인지 이렇게 공간 있고 와인병 하나쯤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도어에 있는 그 지금 수납 공간이 꽤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만큼 좀 좁은 공간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넓고요. 여기도 뭐 손잡이 그리고 이런 퀼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이런 퀼팅 모양,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이런 장식은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명품 가방에서 따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아닌데 이 저쪽에 오페라 트림 같은 경우에 트림 이름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시크거든요. 그랜드 시크 트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 인스퍼레이션이 적용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오페라 인스퍼레이션이 적용된 트림, 그러니까 그랜드 시크 중에 오페라 인스퍼레이션이 적용된 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옆에 있는 차인데요. 저기에는 약간 프랑스 그 명품 시계줄을 표현한 그 디자인의 시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거는 좀 붙이기 나름이라서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보시면 아무래도 이 레이싱 DNA를 표현하는 D컷 핸들, 약간 D컷 느낌이 나는 핸들이죠.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저는 DS 핸들 사이즈와 두께 이런 거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DS가 레이싱에도 일가견이 또 있어요. 이 DS 브랜드가 레이싱 그 DNA가 있는 브랜드고 작년 같은 경우에 포뮬러 2에서 DS가 우승한 거 아십니까? 포뮬러 2라고 해서 포뮬러 1의 전기차 버전이에요. 근데 요즘 진짜 각종 브랜드 뭐 벤츠, 아우디 할 거 없이 뭐 다 뛰어들고 있는 그런 전기차,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가장 최상급 전기차 대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DS가 작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내년에 얘 DS3 크로스백? 이 전기차 버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대해볼만 하겠죠. 포뮬러 2에서 우승한 브랜드가 만든 전기차니까요. 기대해볼만 할 것 같고요. 자, 지금 시트는 뭐 당연히 전동 조절이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다 조절이 될 텐데 보자. 아, 이거는 수동이네요. 핸들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이게 좀 예전보다 조금 커진 느낌이에요. 예전에 다른 DS나 뭐 푸조 시트로엔 예전 모델보다는 약간 커지긴 했는데 여전히 뭐 잡기 좋고 굉장히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여기에다가도 깨알같이 퀼팅 모양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전부 풀 디지털로 그래픽도 예쁘네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 이런 저 그래픽 같은 경우도 외부에 있는 장식 같은 데서 요소를 많이 따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통일감? 컨셉을 뭐 그대로 반영한 이런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보시면 여기에도 다 그대로 퀼팅 모양, 지금 여기 이 퀼팅 된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살린 그 모양의 송풍구와 버튼 배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선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새롭다고 해서 이상하거나 아니면 뭐 알아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신선하고 예쁜 디자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여기 지금 시동 거는 버튼이 이 센터 패시아 쪽에 있죠. 센터 패시아 하단에 있고,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디스플레이가 좀 작은 건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잘 그 디자인 요소를 녹여 넣었어요. 고급스럽게 밋밋하게 그냥 플랫한 판으로 간 게 아니라 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각같이 다 장식을 넣어놨죠. 이런 부분이 진짜 고급스러운데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까 실내는 지금 처음 타봤는데 보자마자 굉장히 감탄 중이고요. 여기 무선 충전 패드인 것 같아요. 네,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약간 글로브 박스가 좀 작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냐면 보시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글로브 박스가. 그래서 글로브 박스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글로브 박스는 좀 작고, 대신에 이 조수석 레그룸이 좀 넉넉하게 확보가 되겠죠. 프랑스 음향 회사 중에 포카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거기도 굉장히 고급 오디오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DS를 위해서 개발을 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총 1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스피커 개수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아무래도 소리가 좋을 것 같죠? 이거는 아마 나중에 시승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65 정도 되고요. 시트 포지션을 좀 제 중심으로 맞췄거든요. 보통 다른 분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 더 크신 분들은 조금 더 시트가 뒤로 가 있겠죠? 요거는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뒷자리가 좀 좁네요. 네, 보시면 제가 아까 제 키를 기준으로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남자분들이면 이만큼 정도 더 뒤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B필러 정도 수준까지 좀 더 오시는데, 그럼 이 정도? 그러니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이 되겠네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제 키 기준으로는 주먹 2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시트 자체가 형상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간 형상이어가지고 조금 더 공간이 나오는 느낌이 있고, 탈 때는 요 윗부분은 살짝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더 좁은 느낌을 살짝 받아요. 탈 때는. 등받이 같은 경우는 등받이가 되게 특이한 느낌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스무스하네? 등받이가 좀 짧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등받이 높이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머리 이런 거 기대면 제 머리 위로 좀 올라오거든요. 근데 등받이 자체가 좀 길이가 짧은 느낌이 들고,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그리고 머리 위 공간도 한 뼘이 좀 안 됩니다. 주먹 하나 반 정도? 네, 머리 위 공간은 주먹 하나 반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B 세그먼트고 엔트리급의 작은 차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트렁크 공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패스트백 같이 그 해치가 형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부분도 잃어야 되고 트렁크가 좀 깊다는 얘기는 당연히 같은 크기일 때 뒷좌석이 앞으로 좀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 타이어 공간, 그러니까 지금 후륜 타이어가, 후륜 휠 부분이 약간 이 좌석에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요 앞까지 나와 있는 경우는 트렁크를 잃고 이 뒷좌석을 확보를 한 경우겠죠.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려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쓰고 요 앞에를 좁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 좀 이렇게 뭐 혼자 솔로거나 뭐 이제 2명 정도 사는 사람을 위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트렁크 쪽에는 여기는 좀 다소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특이하네요. 입구는 좁은데 안에가 좀 깊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입구는 그냥 뭐 주먹 하나 이렇게 들어갈 정도인데 끼는데 여기가 안으로 좀 깊게 되어 있습니다. 뭐 숨겨놓기 좋겠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숨겨놓고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자리 접히는 거 한번. 네. 지금 보시면 폴딩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단차가 좀 있어서 여기에 눕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았을 때도
앉으면 머리가 닿을 것 같아요, 트렁크에. 뭐 사실 그러려고 타는 차는 아닌데 얘는 차박하기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밑에 뭘 좀 깔아두면 차박이 되려나? 요즘 제가 뭘 볼 때마다 자꾸 차에서 잘려 보여요. 타이어는 미쉐린 프라이머 14 255R 18인치 타이어가 꽂혀 있습니다. 휠도 여기 이 면까지 다 디자인이 되어 있죠.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사실 E급에 잘 쓰이지 않는 그런 크기죠. E급의 18인치 타이어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위 트림 2개가 지금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 말고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소시크 버전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차거든요. 그래서 DS7과 거의 맞먹는, 얘네들은 급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드라이버 보조 장치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본이고요. 거기에 차선 유지 장치 LPA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브레이크 시스템, 그러니까 얘가 자전거랑 사람까지 구분을 한다고 해요. 액티브 브레이크 시스템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여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 트림에는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차이나 있는 사각지대 경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아쉽게도 시트 느낌을 말을 좀 덜 했는데 이게 고밀도 폼 시트를 썼다고 하는데 아까 앉았을 때 실제로 느낌이 되게 탄탄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시승기 때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블루 HDI 엔진에 8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고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이고 그다음에 131마력 그리고 토크는 31kgm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차급에 비해서 부족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뭐 아무래도 시승가면 타봐야 알겠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토크가 높아서 아무래도 저속에서도 충분히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엔진은 131마력인데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연비에서 유리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식으로 15.6 km/L고요. 그러니까 리터당 15.6km를 달릴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잘 달리면 아무래도 변속기가 8단인데 조금 더 높은 효율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시승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가장 저렴한 소시크 모델이 3,945만 원, 그리고 가장 비싼 그랜드 시크 거기에 오페라 인스포레이션이 적용된 것 같은 경우에는 4,3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까지만 제일 비싼 모델은 50만 원 깎아준대요. 50만 원 깎아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12월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5년 10만 킬로미터로 보증을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뭐 신차 나왔을 때 남보다 빨리 타는 것도 좋은 것 같죠. 그냥 제가 지금 이게 너무 사고 싶은가 봐요. 제가 오늘 좀 신나가지고 설명을 했죠. 빨리 이 차를 시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진짜 이거 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약간 좀 편파적으로 좋게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골고루 잘 설명드렸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오늘 DS3 크로스백 신차 발표 현장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